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성공하는 방법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며칠 오르고 며칠 내리고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4.73% 하락하며 이제는 고점 대비 약 29% 하락한 상태입니다. S&P는 4.04% 하락했는데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입니다. 먼저 어제 하락 원인입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부진한 실적과 실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 17일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스닥은 그날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소매업체들도 잘 안 나오니 시장이 반응한 듯합니다. 며칠 만에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장입니다. 다만 월마트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이며 배당도 꽤 있는 주식입니다. 보시면 이틀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배당률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5년 그래프이고 아래는 1년 그래프인데요. 5년 전에 월마트를 투자하셨다면 현재 3%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 투자하신다면 지금 배당률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결국 월마트도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소비가 는다면 다시 상승할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리 차를 알아보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는 10년물과 2년물 차트이고 아래는 10년물과 3개월물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경기 침체는 이 두 개 지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10년물과 2년물만 역전됐습니다. 다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만큼 10년물과 3개월물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중요한 지표들이니 계속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할 때 향후 12개월 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77%로 전망했고 이것은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은 최고치를 찍었다고 예상했습니다. 68%가 다음 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연준 풋, 즉 증시 폭락 시 연준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수는 S&P 기준으로 3,500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750이었는데 더 떨어진 것이죠. 3,500이면 지금 S&P 지수에서 10%가량 더 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매파적인 페드의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이 경기 침체,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이며 네 번째가 러시아 전쟁입니다. 보시면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크게 하락했고 매파적인 페드의 행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재만 가득한 시장이기에 바로 어제처럼 급등했을 때 너무 급하게 매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면서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앞으로 더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 지금이라도 인버스를 사야 할까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새벽에도 시장 상황을 분석할 수 있거나 트레이딩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해지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상품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인버스 상품을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또 하락한다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시장이 오른다면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 우상향을 보고 투자했는데 우상향에도 기분이 안 좋고 계속해서 눈에는 악재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데 인버스를 투자한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시장의 하락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랑 성향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상승에 투자하는 게 저랑 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단기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가셨겠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인버스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버스 3배짜리인 SQQ 10년 동안 차트인데 얼마나 액면 병합을 했으면 초창기의 SQQ 가격이 20만 달러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손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도 인버스를 계속 들고 갑니다. 그러다 결국 시장이 오른 만큼 수익도 못 보고 인버스로 손해를 보고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고점에서 인버스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나스닥의 고점 대비 30% 하락한 상태에서 인버스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상승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멀리 봤을 때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 생각해보면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을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작년 자료로 코스피가 거의 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비투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비투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크게 하락하면서 비투의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락장도 똑같습니다. 하락이 안 끝날 것처럼 보이면서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 반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 하락장의 끝은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투자하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은 경제 분석을 하는데 큰 시간을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기관들조차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제롬 파월도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는데 어느 누가 내일 시장이 내릴지 오를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결혼하시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주식을 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고 있고요. 어떤 주식을 사주시고 계신가요? 애플, 마소, 아니면 지수초종 ETF인가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빅테크나 지수초종 ETF를 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선택하셨나요? 자식들이 성장했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단기간 돈을 벌려는 생각에 우리 계좌에는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 종목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투자해 놓고서 정작 우리의 계좌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은퇴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몇 년 뒤에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악재들이 넘쳐나는 시장이지만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더 큰 악재가 있어도 세계 경제는 이겨냈고 우상향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주식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은행에 맡겨둔 예금이나 부동산 등 모든 자산들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냥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죠. 또한 주식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석했을 때 분명 기업 가치는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도할 때가 아니고 더 사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당장 내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당장 내일 말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그 결과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을 투자할 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리면 TV를 부시라고 했습니다. 노이즈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신경 쓰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